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살 남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아는 지인분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사연 방송을 듣고 있는 모습을 접하게 되어 살펴보았는데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최근 들어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가 겪은 사연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네요.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려 하니 시작도 하기 전에 키보드에 올려놓은 손이 떨리기 시작하네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안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앞만 보며 달려왔던 건데 정신 차려보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괴로워서 버티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저는 적응이 되어 있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은 벌써 머릿속 구석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괴로워하며 힘들다고 느끼는 삶이었다면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릴 수 없었겠죠.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건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주실 것만 같았던 저희 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진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셨죠. 그래서 더욱더 당황스러웠고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요즘 피곤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혓바늘이 몇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피곤해서 생기게 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몸에서 무리가 왔다는 신호예요. 그러니 이번에 며칠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쉬면 매일같이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따가 저녁에 잠시 식당에 들러 엄마 일손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네, 알겠어요. 퇴근하고 운주 태워서 같이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은주는 왜 불러? 너 혼자 오면 되는 거지. 걔는 그냥 집으로 먼저 들어가서 쉬라고 해라. 알겠지? 어머니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제 아내에게 굳은 일은 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가끔 식당을 데려가더라도 일손 거들어주는 자체를 싫어하셨고 손님이 많을 때도 아내가 잠시 도와드리려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 일 시켜 먹으려고 결혼시킨 거 아니라며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네요. 그 이후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식당 일을 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예외인 것 같아 어차피 저도 퇴근하고 식당으로 들어가야 해서 아내에게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을 대충 전달했고 아내 또한 무리해서 식당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며 일손을 거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괜히 또 데려갔다가 어머니가 저 혼자 오라는 거 은주까지 데려왔다고 화를 내실 것 같아 주말에 같이 오자고 얘기한 뒤 일단 저 혼자 퇴근 후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내도 어머니의 고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제 아내를 아껴주시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식당 문을 열자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어머니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너무 힘들면 직원이라도 한 명 고용하라고 얘기하면서 일손을 거들어 줬네요. 어머니, 그냥 직원 한 명 고용해서 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올 때마다 손님들이 꽉 차 있는데 혼자서 음식하랴 주방일 하랴
거기에다 서빙까지 해야 하는데 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그만 고집 피우고 사람 한 명 쓰세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러다 어머니 쓰러지면 그게 더 손해인 거 몰라요? 엄마가 몇 번이나 직원 고용한 거 너도 잘 알고 있잖니. 그런데 일하는 사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쩌겠어? 그냥 내 몸이 좀 힘들어도 혼자 하는 게 속편한 것 같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것도 마음 편하지 않고 속 시원히 일해주는 것도 없어서 돈만 아깝다.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나중에 너희들 필요한데 보태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엄마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식당 일을 도와 일을 끝낸 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그제서야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릴 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계속 입안이 불편하셨는지 거울을 보면서 입안을 살피셨고 주방 일을 끝낸 뒤 어머니 입안 상태를 확인하는데 혓바닥 밑에 하얗게 변형이 되어 있길래 약을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집에 들어가 빨리 쉬면 괜찮을 거니 걱정 말라며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보자기를 싸더니 늦었으니 얼른 들어가라고 건네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어머니와 비슷할 정도로 입안에 생긴 적이 있어서 주말에 푹 쉬면 좋아지곤 했었는데 어머니는 하루도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쉽게 낫지 않는 것 같아 잠시 병원에라도 다녀올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건네주며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당연히 제가 걱정하는 만큼 아내도 걱정을 많이 했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평일에 각자 월차를 쓰고 제가 식당 일을 봐주고 있을 때 아내가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가는 걸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고집을 꺾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저희도 양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아버지와 함께 두 분이서 식당을 운영하셨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홀로 식당을 지켜온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쓸쓸해 보였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 일을 운영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며칠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계속해서 뒤척였고 그렇게 월차를 쓰게 된 날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말도 없이 식당을 찾아간 터라 저와 아내를 보곤 놀라신 어머니는 왜 왔냐며 불편한 표정을 보이셨네요. 왜 왔겠어요? 어머니 병원 가야 하니까 저희가 시간을 내서 계획했죠.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은주랑 병원부터 가세요. 너희들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는 거야? 회사는 어쩌고? 나는 괜찮대도. 어서들 회사로 출근해라. 어머니,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입장도 봐주셔야죠. 왜 이렇게 고집만 피우시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저희도 물러날 수 없으니 그냥 순순히 따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병은 가지고 있을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 모르세요? 그래요. 오늘만큼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저희 말 따라주세요. 아직 점심시간 전이라 그렇게 바쁘지도 않잖아요. 이럴 시간에 서둘러 병원 다녀오는 게 저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왕 다녀오시는 거 검사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어머니도 말은 괜찮다고 얘기하셨지만 혓바닥에 올라온 무언가가 계속 불편하셨는지 마지못해 아내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고
정신없이 식당 일을 하면서 아내에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게 전화 한 통 없길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 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그리고 계속 불안했던 마음은 역시나 적중을 하게 되었고, 울먹이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별 문제 아닐 것 같았던 어머니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했어요. 충격적이게도 어머니는 피곤해서 올라온 혓바늘이 아닌 설암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2기가 넘어간 상태로 서둘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당장 입원하는 게 아닌 식당으로 오겠다며 굳고 말리는 아내를 무시하고 결국 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의사가 당장 입원하자고 말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자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을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식당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눈에 안 보여요. 왜 이렇게 혼자만 생각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의사가 당장 입원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은주가 병원에서 말리는데도 식당에 온 거예요. 걱정이 돼서 와봤다. 갑자기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노릇이잖니. 강훈이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유, 병원에 입원하시지 뭐하러 다시 오셨어요? 그렇잖아도 은주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일손 좀 도와줄 거 있나 보려고 식당에 와봤네요. 이서방,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부터 하면 되겠나? 처음에는 서툴러도 하다 보면 늘겠지. 집에만 있는 것도 심심했는데 이참에 식당 일 좀 배우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일 시키게나. 우선 테이블 좀 닦을까?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시면서 그냥 집에 계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신 김에 저녁 드시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우울하고 뭐에 정신 쏟을 만한 게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식당 일 좀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나이가 차서 그런지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 이서방은 나 일 시켜줄 거지? 용돈벌이 한다 생각하고 도와줄게. 사부인 괜찮아요.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식당 일이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몸살 나서 안 돼요. 다른 일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내에게 어머니의 몸 상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는지 걱정되신다며 식당으로 찾아오셨고 불편한 몸으로 일손을 거들어 주려 하시길래 괜찮다며 몇 번을 말해도 식당 일을 도와주셨어요. 엄마는 당장 입원을 해도 식당이 계속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걱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모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직감했죠. 장모님께 식당 일을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비슷하게 장모님 또한 몇 년 전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적적해 하셨는데 어머니는 그런 장모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식당을 대신 좀 운영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예상한 대로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장모님은 식당을 운영해 보겠다며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네요. 어머니가 입원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셨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전부 기록하며 하나하나 배워 나가셨습니다.
저와 아내도 퇴근함과 동시에 식당 일을 도와주며 일손을 거들어 줬어요. 어머니와 장모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무조건 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짧은 일주일 동안 어머니의 심기가 상당히 날카로워졌었고 처음 보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네요. 사돈, 식당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우셔야죠. 집에서 그냥 대충 만들어 먹는 그런 요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식당 일 하면서 몸이 힘들어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던 건 식당 위생 상태예요.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그만큼 힘든 게 위생 관리라고요. 이래서는 손님들께 음식 내어주는 것도 마음 불편해서 식당을 맡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유, 알았어요. 제가 요 근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신경 많이 쓸게요. 제가 입원을 하면 직원을 구하셔도 상관없지만 지금까지 몸이 힘들어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던 건 제가 게을러지면 음식의 질 또한 떨어져서 그게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손님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동안 제 옆에서 일하시면서 많이 보셨죠? 최근에 사돈께서 음식 만드신 이후부터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주인 바뀌었냐고 물어보셨죠? 퇴근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식당 일을 하신 어머니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일을 배워야만 하는 장모님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묵묵히 모든 걸 다 받아내주고 계시는 장모님도 대단해 보이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되어서야 거의 모든 걸 급하게 장모님에게 알려드리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수술을 받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면서 큰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길 바랬지만 의사가 예상한 결과보다 안 좋은 진단이 나왔는지 상담실에 따로 부르셔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어머님의 몸 상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암전이가 상당히 많은 곳에 발견이 되었네요. 초기에 잡으셨어야 하는 설암을 그냥 지나치셨으니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네요. 대부분 설암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 초기에 방문하시는 환자는 없으세요. 거의 3기 이상이 지나야 오시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2기에 오셔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선적으로 급한 건 설암이기 때문에 혀의 절반 이상을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파선행까지 전이된 부분까지 1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혀를 절제하면 말하고 먹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체 다른 부위의 근육과 피부를 이식하게 될 겁니다. 그런 뒤 차후에 다른 부위에 전이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수술해서 제거해 나가야 할 것 같네요.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술을 진행해야 돼서 체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단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야 큰 수술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0시간이 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몸 상태는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차마 의사와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전달해 줄 수 없었어요. 상담실에서 나오기 전에 의사는 첫 수술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었지만 그것까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어 수술만 잘 끝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희망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머니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수술 결과가 좋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고 그렇게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있을 수 있다며 서둘러 식당에 가보라며 불안해하셨고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동안 이미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옆에 있는 아내와 저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식당으로 향했고 그렇게 도착을 하니 벌써 손님들이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녁을 드시고 계신 단골 손님들도 계셨고 주방에서는 장모님이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양팔을 걷고 손님 응대를 하려고 하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안 좋은 느낌이 들어 주방에 있는 장모님을 다시 바라보자 당황스러워하더니 제 눈을 회피했네요. 장모님, 저 남자분은 누구세요? 배달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식당 일을 도와주시는 분 치곤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저분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 일이 힘들면 차라리 우리한테 말을 해서 직원을 충당하면 되는 건데 왜 저분이 여기 계시냐고. 저기요, 도움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왜 이렇게 멋대로 하는 건데?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디 도움 요청할 데도 없어서 그냥 불렀다. 뭐가 잘못됐니?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사부인 도와주려고 자진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저 사람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고 여기 왔겠어?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운영하면 더 좋은 거잖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럴 거면 차라리 안 할란다. 알고 보니 처음 본 남자는 장모와 서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날뛰기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장인어른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식당에 함께 있는 걸 보니 이미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장인어른과 함께한 추억들도 많은데 갑자기 쑥 들어온 의문의 남자가 달갑지만은 않았었죠. 그 남자는 분위기가 좋지 않자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앞치마를 풀고 식당을 나갔고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장모님도 화가 올라왔는지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식사를 하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장모가 나가고 나서 저를 보며 툭툭 치더니 얼굴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저를 보며 손님은 점심 먹으러 왔다가 녹음한 거라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재생을 시키자 장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좀 전에 있었던 남자와 엄청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이 식당 우리가 무조건 인수할 수 있어. 이서방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 식당에 신경 쓰지 못할 거고, 내 딸도 오랜 기간 직장 생활했는데 식당 일을 하겠어? 대충 들어보니 안사돈 병명이 꽤 심각한 것 같더라고. 누군가는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잖아. 이서방은 안사돈 수술 시키려고 똥줄 타고 있으니 어쩌겠어? 나라도 해야 사부인 수술 시킬 거 아냐? 그래서 식당 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고마워 하더라고. 암 환자가 식당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겠어? 자연스럽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퇴원한다고 해도 안사도는 식당 한편에 자리만 잡고 있겠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듣기 싫은 말 들으면서 배운 이유가 그거야. 이 식당은 우리께 되는 거고 안사돈과 이서방은 내 연기에 속아 넘어간 거지. 그러니 당신이 서빙이랑 배달도 좀 하고 그래. 나한테 무조건 배달하지 말라는데 장사 잘 될 때 돈 벌어야 하는 거 아냐? 앞뒤 꽉 막혀서는 하루에 정해진 양만 팔려고 하더라고. 입지 좋고 장사도 잘 되는데 얼마나 멍청해? 그럼 나도 이제 사장 되는 거야? 당신 덕분에 내가 사장 소리도 다 들어보네. 그럼 오늘 나 일 끝나고 용돈 좀 주는 건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장모의 행동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아예 할 말을 잃은 상태였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 분명 자기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오열을 할 것 같아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다행히도 10년 넘은 단골 손님의 녹음 파일 때문에 큰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아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님은 식당을 찾은 분들이 전부 맛이 이상하다며 거의 다 남기고 갔다는 말에 주방으로 급하게 들어가 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 버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를 갈며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했던 말들은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었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식당이 운영될 바엔 어차피 어머니도 입원하셨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게 속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미안하다며 자기도 전혀 몰랐었다고 난처해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의 문제로 머리가 아플 텐데 더 이상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식당을 일찍 마감한 후 사정상 당분간 식당 문을 닫겠다며 안내 문구를 붙였고 아내도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와 대충 씻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아내는 집에서 쉬라고 얘기한 뒤 저 혼자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식당에서는 여장부처럼 힘이 있었는데 병원에 오니 왜 이렇게 자꾸 약해 보이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빠지신 듯 제가 옆에 와도 아무것도 모른 채 푹 주무시고 계시길래 저도 옆에 있는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의 수술 준비를 위해 간호사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도 식당만 걱정하셨어요. 장모가 혼자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봤고 수술하러 들어가면 식당에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네요.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수술이 진행이 되면서 좋은 결과가 오길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조기 퇴근한 아내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제 옆으로 다가왔네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 우물쭈물 거리길래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힘겹게 입을 열며 식당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극구 말렸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병원에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 식당 문제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당신이 어차피 알게 될 게 뻔한데 더 이상 끌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조기 퇴근했어. 당신이 식당에 붙여놓은 안내 문구 엄마가 떼어버렸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말렸는데도 그동안 힘들게 일 배운 거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다며 강제로 오픈하셨어. 지금 한창 장사 중이실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겠어. 그래. 일단 장사하시라고 내버려둬. 저녁에 내가 자물쇠 바꿔버리면 돼. 신경 쓰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모님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어머니 밑에서 일 배웠던 것들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시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수술실에 들어간 어머니만 신경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수술실 밖으로 나오셨고 지친 몸을 이끌며 걸어 나온 의사에게 수술은 잘 끝이 났는지 물어보자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전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 손을 쓰기 힘들 것 같다는 결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한 뒤 자리를 피해 주었네요. 결국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와버린 어머니를 바라보며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마취로 인해 깨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못해드렸던 부분들에 대해 너무 죄송스러워 눈물은 멈추지 않았네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정신을 차리신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괜찮냐고 물어보자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지 옆에 놓여있던 작은 서랍을 손으로 가리켰고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종이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건네주니 다시 제 손에 쥐어주며 읽어보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에 있던 내용을 보기 위해 펼쳐보았고 어머니가 적으신 꼬불꼬불한 글씨들을 내려 읽고 있는데 점점 제 얼굴은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의 유언장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저는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겉모습만 보고 병원으로 오셨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유언장을 작성하셨던 거죠. 어머니는 식당의 명의를 장모에게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써놓으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동안 쉬지 않고 운영해왔던 식당이 멈추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눈물이 흘렀죠. 어머니는 장모의 속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피곤하신지 눈을 붙인 어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을 일찍 닫았는지 굳게 닫혀 있었고 옆에 있던 아내는 장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식당에 들어가려 했는데 기존에 있던 자물쇠가 아닌 처음 보는 자물쇠로 잠가놨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 건이 건들지 말라는 행동으로 보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처가에 도착을 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자 갑자기 집안의 불들이 꺼지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더라고요. 대문을 두들겨 봤지만 전혀 나오려 하지 않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차량에 있던 전동 고속 절단기를 가지고 대문을 절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당장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반응이 없어 현관문까지 고속 절단기로 문을 강제로 열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거실에 불이 켜졌고 저를 보며 장모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며 난리를 치셨죠. 그리고 그때 안방에서 장모와 함께 식당 일을 도왔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식당 열쇠를 달라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미 장모는 김칫국을 한 사발 마신 상태였고 돌발 행동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이서방,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자네가 한 행동에 대해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참말 웃기게 하시네요. 뭔가 상당히 착각을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장모님이 저 남자와 둘이 저희 어머니 식당을 넘보려고 계획하시던 대화가 들어있다고요. 어떻게 된 게 그런 생각부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시더니 한평생 힘들게 운영하셨던 식당을 넘보려 해요? 지금 당장 바꾼 식당 열쇠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히려 장모님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남의 식당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가셔서 장사하셨잖아요. 문 앞에 붙여놓은 문구까지 뗐다면서요?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어차피 손해보는 건 장모님 아니겠어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인연 끊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식당 열쇠 돌려주세요.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더 이상 장모님 얼굴 보며 살 수 없겠다. 아내는 장모와 옆에 있던 남자가 식당에서 주고받던 대화 내용을 듣더니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내 또한 장모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훔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모는 결국 열쇠를 던져주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뒤돌아서 아내를 따라 집을 나왔네요. 그렇게 식당에 다시 들어가니 식당은 아주 난리가 난 상태로 손님들이 드시고 남은 그릇들이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주방에는 설거지거리로 가득했어요. 음식은 여전히 맛이 없었는지 음식물통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정리를 끝내고 카운터에 계산대를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할 돈은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장모에게 많이 실망한 듯 눈물을 보였고 나중에 병원으로 가겠다며 식당을 뛰쳐나갔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왜 그런지 물어보았지만 제 말에 대꾸하지 않고 어디론가 뛰어갔네요. 저는 식당 정리 후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병원에 들어와서 그런지 몸이 많이 피곤해 금세 잠이 들었고
새벽이 되자 아내가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몸을 일으켰네요. 아내는 제 옆에 앉더니 어머니 상태에 대해 물어보았고 별로 좋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자 아내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알고 보니 장모 집에 다시 들어가 그날 하루 벌어들인 수익을 받아온 거였네요.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서로 도와가며 뭉쳐도 모자랄 판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스러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고 어머니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한 채 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마 어머니가 남기셨던 유언장의 내용은 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직까지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흔적도 없이 태워버린 상태예요. 유언장의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떠난 어머니는 저를 이해해 주시겠죠. 그리고 식당은 처분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들이 많은 곳이지만 누군가에겐 더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돼 결정하게 되었네요. 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죠. 지금까지 장모는 저희 부부에게 연락 한 통 없이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어요. 사람은 당연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그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장례식에 발도 안 붙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한 번 사는 인생 서로가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도 언제나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만큼 후회 없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매일 해는 반복해서 뜨지만 저희의 인생은 매일 다르잖아요. 그날 하루의 일과를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